네, 시작해 주시면 네. 제가 먼저 시작하면은 제가 슬랙 채널에 공유 드렸던 거는 이제 그 MCT를 활용해서 루딘 1.21을 증명을 해보았고요. 루딘 1.21은 이제 화면이 뜰 텐데, 네, 여기 이번에 소리가 약간 물리네요. 소리 약간 물리는데 괜찮으신가요? 저는 괜찮게 들립니다. 네네, 다행이네요. 이제 어떠한 실수 x가 있을 때 이제 y의 k승이 x가 되는 y가 유니크하게 존재한다. 이걸 이제 보이려고 한 거고 어, 그럼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1번은 렘마인데 사실 저희가 아주 잘 아는 산술기하 그 부등식이고요. 근데 이제 위키 같은 데 보면 다 n제곱근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단순히 n제곱근을 안 쓰고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다들 잘 아실 테니까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면은 n이 이제 2일 때 그러고 n이 참일 때 2n이 참임을 또 보이고 세 번째로 n이 참일 때 n-1이 참임을 보여서 수학적 기나법으로 증명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빠르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저 lem마를 갖고 이제 MCT로 루딘 1.21을 증명한 건데 이제 수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루딘 3단원 연습 문제에 이제 좋은 예시가 있어서 그걸 그대로 가져다 썼고요. 이제 PN을 이제 수열로 잡는데 이제 pn 플러스 1을 k분의 k 빼기 1 pn 더하기 k분의 x에 pn의 k 마이너스 1승분의 1 이렇게 좀 복잡한 형태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이 PN이 그러면은 모노톤 디크리징 하는 수열임을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 PN의 K승이 항상 X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PN이라는 거는 X의 N제곱근보다 항상 크고 항상 큰데 X의 K제곱근 X의 K제곱근보다 항상 큰데 X의 K제곱근으로 점점 다가가는 수열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PN이라는 수열이 그 X의 K제곱근으로 다가가는데 저희는 K제곱근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으니까 PN의 K승이 항상 x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를 첫 번째로 보일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수학적 기납법으로 보일 건데 우선 P1을 x 플러스 1로 잡았어요. x 플러스 1로 잡으면은 이제 x가 1보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x 플러스 1의 k승은 항상 x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래서 1일 때는 이제 성립을 하고 이제 n이 참일 때 n 플러스 1을 볼 거예요. 그럼 Pn 플러스 1은 위에 이제 식을 이제 k분의 k-1 PN이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k분의 PN이 k-1개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 식처럼 k분의 PN이 k-1번 더해지고 마지막에 x의 PN의 마이너스 k-1승 요 항이 이제 더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 PN 플러스 1의 k승을 하면은 이 식의 k승이 되는데 그럼 요거는 아까 산술기하 그 부등식을 사용해서 이제 부등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항이 K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PN이 지금 K-1개가 있는데 PN에 마이너스 K-1승도 있으니까 이게 다 약분돼서 사라져요. 그러고 X만 남거든요. 그래서 산술기하 부등식을 쓰면은 바로 P의 Pn 플러스 1의 K승이 X보다 크거나 같다. 바로 보여집니다. 그 혹시 다시 한 번만 좀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그 PN 플러스 1 어떻게 정의했는지 요 수식을 보시면은 이제 요 부분을 보시면은 K분의 PN이 K-1개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은 K분의 이제 PN이 K-1번 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항이 오는데 그럼 이게 항이 총 K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산술기하 부등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Pn 플러스 1의 K승이 이 똑같은 식을 K승한 것이고 이 안에 이제 항이 K가 있으니까 이 얘네들을 다 곱한 거가 되겠죠. 아, 그러면 Pn이 다 약분되고 네, X만 남습니다. 네네네. 네네. 그래서 Pn의 K승이 X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Pn이 모노톤 디크리징을 보일 거예요. 이제 1번에서 우리가 PN의 K승이 X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였으니까 이제 PN을 하나만 남기면은 PN이 이제
우변보다 항상 크거나 같거든요. 그냥 넘긴 겁니다. 그럼 이제 P의 n 플러스 1은 저희가 아까 정의했던 수식의 형태로 남아 있는데 여기서 요게 바로 위에 꼴이 보이잖아요. 요거랑 제가 펜색을 바꿀. 네, 그래서 요거를 부등식을 적용하면은 요렇게 바꿀 수 있고, 네네. 그래서 이게 다 PN을 공통으로 갖고 있으니까 더하면 PN이 됩니다. 그래서 PN 플러스 1은 항상 PN보다 작거나 같고, 그래서 이제 PN은 모노톤 디크리징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이 MCT에서 PN이 이제 어떤 수프리멈 PN으로 이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 슈프리멈 PN을 케이승했을 때 정말 X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무 입실론이나 잡을게요. 근데 아무 입실론을 이제 저희가 나중에 식을 좀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K분의 입실론이라는 그냥 임의의 꼴로 잡을게요. 그럼 그 말은 이제 이 수열이 수렴을 하니까 어떤 라지 n에 대해서 이제 이 스몰 n, 라지 n보다 큰 스몰 n이 있고 이제 PN에서 슈프리먼 PN을 뺀 게 왜냐하면 PN은 디크리징 하니까 PN이 더 크겠죠. 그래서 식을 이 PN에서 슈프리먼 PN을 빼줘야 되고 이게 이게 입실론 스타보다 항상 작은 요런 n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그 매트릭 토폴로지에서 이제 삼각부등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쓴 건데요. PN과 PN 플러스 1 사이의 거리는 이제 중간에 슈프리먼 PN이라는 것을 둬서 PN과 슈프리먼 사이의 거리 플러스 PN 플러스 1과 슈프리먼 사이의 거리보다 이 합이 항상 작다. 근데 저희가 바로 위에서 봤듯이 PN과 슈프리먼 PN 사이의 거리는 2K분의 입실론보다 항상 작고 이쪽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2K분의 입실론보다 작고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은 PN과 PN 플러스 1 사이의 거리는 PN은 그대로 쓰고 PN 플러스 1을 그 수열 정의한 대로 쓰면은 요 항이 또 이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2 곱하기 K분의 입실론인 K분의 입실론보다 작다. 그래서 좌우변에 모두 K를 곱해주면은 이제 요런 부등식을 이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이러한 형태의 수열이 이제 리밋이 0으로 가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풀어 쓴 건데 QN을 PN 빼기 X 곱하기 PN의 K-1승분의 1로 잡으면은 이제 리밋 QN은 이제 PN이 이제 수렴을 하는 수열이니까 이렇게 리밋을 안으로 각각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미트 QN은 리미트 PN 빼기 요런 꼴로 이제 적을 수 있고 근데 저희가 리미트 QN이 0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식이 0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면 이제 리미트 PN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리미트 PN은 슈프리먼 PN과 같으니까 슈프리먼 PN의 K승이 X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 수열이 어 X의 K제곱근, X의 K제곱근으로 수렴하는 수열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으로 증명을 했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일단 좀 이해가 잘 된 것 같고요. 혹시 이걸로 뭐냐, 이게 지금 보여주신 게 어쨌든 그 N제곱근, K제곱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저 K는 자연수, 네, 네, K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니까 사실은 근데 뭐 정수까지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 네, 네, 그, 그래서 유리수까지는 잘 되는데 이게 약간 물론 여기서는 한계가 있겠지만 실수 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약간 그런 거는 이제 못 하겠는 거죠. 이 방식으로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딱 1.21까지만 보인 거라 아, 이제 말씀하신 유리수나 실수 지수는 저희가 그 1-6번 연습 문제 했었잖아요. 거기서 했던 것처럼 또 적절히 바꿔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다른 선생님들 질문 없으시면은, 네, 화면 공유, 네. 네, 마무리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 제가 시간 조절 잘 못해서 승진 선생님께서 먼저 좀, 이번에 약간 더 해주신 말씀도 있으시면은 좀 듣거나 아니면 바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커시 시퀀스가 컨버전트 하는 거를 이제 그 순환 구조에 추가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커시 시퀀스 컨버전스도 이제 동침을 보였습니다. 혹시 소리가 괜찮으실까요?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중간에 들을 때 살짝 울렸던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많이 불편하시면 제가 한번 스피커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거고 사실은 MCT, NIP 그리고 코시 시퀀스 컨버전트 사용해서 이제 그 엔제곱근의 존재성에 대해서 증명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가 지금 되면 나머지 세 개가 다 되는데 그 하나를 지금 제가 거의 이제 아직 조금 더 고민해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될 듯 말 듯하면서 계속 안 돼가지고 그것만 좀 되고 나면 다시 그거는 오늘 중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스터디 끝나고 조금 더 작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장을 다 봤는데 어, 어, 그 급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수에 대해서 어떻게 판정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냥 거기서 느낀 점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급수합을 이제 증명할 때 부분합을 잡아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던데, 이제 비판정법이나 비교판정법이나, 아니면 또 저희가 말씀, 그 금판정법 이렇게 세 개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 비교 판정법을 다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맥락에서 나왔었고, 그 이제 비교 판정법이라는 게 사실은 요구하는 게그 삼각부등식을 사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절대수렴이라는 좀 더 강력한 조건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맥락을 조금 모르고 보다 보니까 이 부분합이라는 걸 갑자기 왜 이렇게 괴상하게 정의를 해서 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 맥락을 조금 고려해서 보니까 이제 그 비교 판정법을 사용한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절대 수렴을 요구하는 거고 절대 수렴은 수렴성보다 조금 더 강력한 요구 조건이길래 그래서 아마 이제 부분합을 사용해서 이제 증명하는 방식이 나온 것 같다.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해서 그것도 한번 슬랙에 나머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그 정도가 제 감상이고 나머지 부분은 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슬랙에 공유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정성님 공유해 주시면 좀 보고 이제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들어와 주신 남기민 선생님께서도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은 좀 편하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생기면 바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음, 저는 그 노트를 올리진 못했어요. 근데 아직 약간, 약간 미완성인데, 근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저는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잠시만요. 잘 보입니다. 네네. 보입니다. 그,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유리수를 갖고서 그 유리수열의 극한값으로 무리수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이거를 사실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실수에서 실수의 코시수열 다루는 거 저는 그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리수열의 코시수열들만으로도 그 극한값을 다 만약에 그거를 이제 숫자라고 정의를 해주면은 그럼 그게 다 이제 무리수가 돼서 그래서 유리수와 그리고 유리수열의 극한값들을 다 모으면 과연 실수가 될까? 라는 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실수의 네, 승진 선생님. 네, 사실 그 유리수만 가지고 있으면 컴플리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무리수라는 거에 존재성이 없는데 이제 그래서 유리수열이 수렴하는 수를 정의해 줌으로써 컴플리트하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혹시 맥락이? 제가 말씀드리는 공리는, 어, 유리 수열의 코시 수열이 수렴하는 수열이다. 이고, 제가 전제하는 공리는 가정인 거죠. 완비성 공리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유리수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유리 수열의 코시 수열이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할 때, 그 극한값이 숫자라고 하자. 이런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무리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극한값들에다가 사칙연산이 잘 정의된다. 그래서 유리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네, 일단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게, 일단은 그냥 완비성 공리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E가 non-empty bounded ove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바운드, 어퍼 바운드 하나를 U 제로를 잡아줘. U 제로를 잡아준 다음에 정수를 저는 쓰고 싶은데 왜 정수를 쓰냐면요. 정수가 양의 자연수와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그리고 0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알키메디안 프로퍼티 뜻이 양의 정수에 대해서 양의 정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양의 어 양의 정수 기준으로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는 아무리 큰 실수가 있어도 아무리 큰 실수가 있고 아무리 작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양의 정수에 대한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는 아무리 작은 양수를 잡아도 그거보다 더 작은 n분의 1이 있다. 이거죠. 양의 n분의 1. 그렇죠. 그리고 그걸 만약에 정수의 기준으로 음의 정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아무리 작은 음의 실수가 있어도 그거보다 큰 마이너스 n분의 1이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수로 확장하면 그게 되기 때문에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쓸 때 입실론과 마이너스 입실론 사이에 있는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을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입실론보다는 n분의 1이 더 작고 마이너스 입실론보다는 마이너스 n분의 1이 좀 더 크다.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전 쓰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키미디안 프로퍼티 쓰면은 제가 지금 이 그림을 여기 좀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 그림을 좀 그려놨잖아요. 그 초록색깔 리얼 라인을 그려놨고 그 빨간색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셋을 그려놨고 그리고 어퍼 바운드라고 표시를 해놨고 그다음에 어퍼 바운드 U를 표시해놨고 그것보다 그것 만약에 n을 고정했다고 했을 때 스몰 n을 고정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다가 어, 양의 정수를 사실은 곱해줘서 더 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m, u0랑 n분의 1을 고정해. 그러면은 그 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엄청 큰 자연수 m을 곱해줘서 뻥튀기를 시켜줘서 넘길 수 있잖아. 그 m을 잡은 거야. 그리고 반대로도 어떻게 잡을 거냐면요. 원소 하나를 뽑아요. 2의 원소 하나 x를 뽑아요. x를 뽑으면은 그거 이제 음의 정수 파트로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n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저거는 n은 음의 정수가 되는 거죠. 뻥튀기를 시켜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x가 양수면은 그냥 n을 음의 정수로 잡아보면 그만이겠지만 x가 음수라고 하면은 그러면 n을 뻥튀기 시켜줘서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대칭적인 거죠. 그냥 대칭적인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x가 0이면은 이제 트리비얼한 거고 x가 양수면은 오른쪽에서는 알키미디안 프로퍼티 쓰고 왼쪽에서는 트리비얼 하죠. 왜냐하면은 x가 양수고 n이 음수 제가 이걸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x가 만약에
양수라고 하면은, 유제로라고 했습니다. 얘가 양수면은 이런 거 잡을 수 있잖아. 알키미디안 프로퍼티에서. 그리고 얘가 만약에, 어, 양수면은 이거 음수로 잡으면 끝이죠. 왜냐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니까 그냥 끝나죠. 트리비얼 하죠. 그리고 사실 얘 0으로 잡아도 트리비얼 하죠. 근데 얘를 만약에 음수로 잡아버리는 순간 그래봤자 이제 알키미디안 프로퍼티가 그 반대편에서 보이는 그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양수에서 보였던 거랑 똑같은 과정이라는 거죠. 엄청 큰 음의 정수를 잡아줄 수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런 뜻인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원소, 포함되어 있는 원소와 유계를 기준으로 이거랑 얘를 잡아줘.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죠. 유리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얘랑 얘 사이에 얘네 둘 다 말하면 좀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유리수의 조밀성을 좀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유리수의 조밀성 때문에 이러한 R분의 N을 또 잡을 수가 있어요. N분의 R분의 N. 이런 걸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떠한 N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단 임의로 고정을 해줘. 그러면은 얘 고정됐죠. 얘 고정됐죠. 그, 그러면은 얘 둘 사이에 있는 어떤 N분의 R, N 이런 거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R이 이제 임의의 N이니까 R의 인덱스를 제가 N에 의존되어서 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Rn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정수와 정수 사이에 어떤 정수를 잡을 수 있다. 이거 괜찮죠. 그리고 그냥 스몰 n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사실 이제 다른 식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약간 유리수의 조밀성 때문이라기보다 이제 라지 n과 라지 m이 다른 정수니까 그 사이에 있는 Rn이라는 정수를 뽑을 수 있다. 약간 인데 그게 맞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약간 조금 애매한 게 그 n에 의존되어서 Rn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원래는 그냥 만약에 n에 의존되지 않으면은 R을 그냥 편하게 잡을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네, 그리고 그냥 n을 다시 n이라는 변수를 그 이후에 추가해줘서 나눠줘도 되는데 지금 n이라는 변수를 맨 첫 번째에 의존되도록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렇게 말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유리수의 조밀성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그게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렇게 뽑아주면은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애매한 말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다 자연수, 정수, 뭐 그리고 유리수 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어 말씀대로 n을 만약에 직접 헬리콥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어, 지금 조금 이상하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잡아요. 그래서 n분의 rn을 잡았다 치고 이 n분의 rn을 잡을 때 약간 트리키하게 잡을 건데 제가 n분의 rn을 여기다가 잡고 그 다음에 n분의 rn 빼기 1을 한 요쯤에다가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n분의 rn은 어퍼 바운드인데 n분의 rn 빼기 1은 어퍼 바운드가 안 되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바운더리 기준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제가 최대한 함축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리얼 라인에다가 n을 다 곱해주면은 그러면은 이게 라인이 n 그리고 잠시만요. 네, n 그리고 nx 그리고 n u0 m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그 리얼 라인에다가 지금 n을 뻥튀기를 시켜주면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얘 지금 어떤 제가 유리수라고 할게요. 유리수고 얘도 어떤 유리수기 때문에 지금 그, 어, 그리고 지금, 네. 여기 사이에 어떤 Rn을 잡아주고 Rn-1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n배를 해서 뻥튀기를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는 게 잡아줬고 다시 그럼 n배를 나눠가지고 다시 분수로 만드는 거죠.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혹시 그 라지 n과 라지 m이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RN을 M이랑 똑같이 잡아주고 똑같이. 네. M과 RN을 똑같이 잡아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Rn-1은 라지 n이 되는. 네. 라지 N이 안 될 수도 있고, 라지 N보다 작을 수도 있어. 그, 그런가. 네,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 지금 제가 여기서 핵심은 어퍼 바운드가 안 된다. 그리고 하나는 어퍼 바운드가 된다. 이 정도입니다. 네, 일단 저도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엄밀하진 않아요. 저도 엄밀하진 않고, 일단 만약에 잡았다 치면은 일단 제가 만약에 이걸 좀 더 엄밀하게 하면은 그 나중에 조금 보충을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으면은 그 지금 저렇게 그러면은 그 두 개 있잖아요. 얘랑 얘로 수열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만든 수열을 AN이라고 하고 이걸로 만든 수열을 B라고 해주는데 이게 지금 제가 N과 M으로 지금 그걸 자연수를 나눴어요. 그래서 두 개의 수열을 따로 잡아준 거예요. 두 개의 수열을 따로 잡아주고 그렇게 했을 때 어,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따로 잡아준 이유가 있는데 이게 트리키한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가 어떤 인덱스든지 간에 여기가 어떤 인덱스든지 간에 R 여기가 어떤 인덱스든지 간에 빼기 1과 그냥은 무조건 반드시 이래. N과 M이 뭔지든지. 그쵸?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에도 N과 M을 섞어주고 여기에도 M과 N을 섞어주는 거죠. 이 관계는 N과 M이 이존되지 않고 무조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거를 지금 보면은 그 얘 있죠. 얘를 다 이렇게 이항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항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항을 시켜주면. 근데 제가 여기 가정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관계도 성립을 해. 괜찮죠? 근데 저거 지금 생긴 거 보면요. n분의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n분의 1보다는 크고, n분의 1보다는 작죠. 그러니까 이거 절대값으로 이렇게 생각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 말인즉슨 이게 뭔 얘기냐면요. 모든 n에 대해서 n보다 더 큰 거 잡아줄수록 이거 코시수열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직관적으로 그렇기는 하죠. 혹시 괜찮으신가요? 왜냐하면은 n분의 rm과 n분의 rn이 저게 0으로 가지 않을까요? m과 n에 의존되지 않고. 왜냐면 캐피탈 n이 지금 n분의 1이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라지 n이 커질수록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m과 n에 의존되지 않고 얘는 반드시 0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코시수열이라는 사실 입실론적으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죠. 어디까지나 저도 완전히 엄밀하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직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코시수열의 정의가 m과 n이 이럴 때 이런 게 된다. 사실은 이게 입실론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네. 입실론이 있어서 라지 n이 존재해서 이거이면은 이거이고 이거이다. 이게 사실은 원래 본체인 거죠. 근데 거기서 저 정보만 떼온 거죠. 괜찮으신가요? 알키미디안 프로퍼티를 하면은 그냥 입실론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동치니까. 그렇게 만들어내준 거예요. 괜찮죠? 네네. 그래서 저게 코시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n분의 rn, 얘가 코시수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n분의 rn. 그래서 제가 코시수열이기 때문에 제가 가정에서 뭐라 그랬냐면 유리수열의 코시수열은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걔네들이 그 수열 값이 극한값이 어떠한 그 사칙연산이 유리수와 사칙연산이 가능한 숫자들로 포함시켜 주기로 실수를 구성한다라고 정의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실수의 정의는 뭐냐면요. 유리수와 유리수열의 극한들의 모임이 제가 정의한 실수예요. 일단 유리수와 무리수의 모임이 아니에요. 유리수와 유리수열들의 극한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알파라는 게 실수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저 알파는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n분의 rn과 그리고 n분의 rn의 극한값은 같죠. 사실. n분의 rn 빼기 1 극한값이 같죠. 왜냐하면은 n분의 rn 빼기 n분의 1의 극한값이랑 n분의 rn이랑 극한값이 같죠. 왜냐하면은 이제 n분의 rn도 수렴하는 극한이고 n분의 1도 수렴하는 극한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n분의 rn과 n분의 rn-1의 극한값이 같은 이유는 얘가 그냥 0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얘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분리해 줄 수 있죠. 극한 계산. 그래서 둘이 같죠. 극한값이 같죠. 극한값이 같기 때문에 얘도 알파로 가고 얘도 알파로. 근데 알파는 어퍼바운드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n분의 rn은 어퍼바운드에서 잡아줬기 때문에 x보다 무조건 크기 때문에 리미트를 보내줘도 x보다 커야 돼요. 그런 정리로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수열의 논리에서. 그래서 알파는 어퍼바운드인데 리스트 어퍼바운드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떤 그 뭐죠? 아무런 어퍼바운드나 다 데려와도 아무런 어퍼바운드나 다 데려와도 지금 이 n분의 rn-1은 어퍼바운드가 아니죠. 아까 제가 거기서 뽑았잖아요. 어퍼바운드가 아닌 녀석들 중에서 뽑았잖아요. 근데 이의 원소는 아니에요. 그냥 n분의 rn-1은 그냥 어떤 유리수죠. 근데 어퍼바운드가 아닌 유리수죠. 그래서 얘도 지금 알파를 수렴하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는 모든 어퍼바운드보다 작거나 같아서 리스트 어퍼바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시 제가 맨 처음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면요.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죠. 이거에서 이제 얘를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어 6의 하나를 뽑아주고 상계 하나를 뽑아주고 그 다음에 알키메디안 프로퍼티를 정수의 관점에서 두 번 쓰면은 6의보다 네. 어떤 6의 값보다 더 큰 m을 잡아낼 수 있고 그렇죠? 만들어낼 수 있고 n분의 1에다가 뻥튀기를 해주는 거죠. 뻥튀기를 해줘서 u 이거보다 더 크게 잡아낼 수 있고 반대로 u에다가 음의 정수의 관점에서 어떤 n분의 1이 있어도 n을 뻥튀기 해줘서 지금 얘가 더 작아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이 n을 이제 음의 정수로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줬을 때 어, 유리수의 조밀성을 써서 n분의 rn이라는 걸 잡아내요. rn은 자연수예요. 그래서 잡아내서 이제 얘를 잡을 때 어떤 n들만을 생각해 줄 거냐면요. 여기 n 중에서 어떠한 n들만을 모아줄 거냐면요. 이걸 만족하는 n들만 모아줄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n들만 모아줄 거예요. 그래서 얘 어퍼바운드 아닌 녀석들로 수열 하나, 그리고 어퍼바운드인 녀석들로 수열 하나 만들어줘요. 근데 그냥 제가 단순히 어떤 트리키한 상황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을 때 n과 m에 이존되지 않으니까 해가지고 만든 게 n분의 rn이 쿠시 수열이 된다였고 n분의 rn이 알파로 수렴하면은 n분의 rn-1도 알파로 수렴하는데 적어도 x보다 얘는 어퍼바운드에서 잡아준 녀석들이 거죠. 어퍼바운드에서 잡아준 녀석들이기 때문에 x보다 무조건 크죠. x는 지금 2에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n분의 rn은 무조건 어퍼바운드니까 더 크기 때문에 극한도 상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수열의 논리에서 잘 알려져 있고 반대로 임의의 어퍼바운드를 생각해서 임의의 어퍼바운드를 생각해서 얘는 어퍼바운드가 아니죠. 어퍼바운드 아닌 녀석들 중에서 만들어준 수열이었죠. n분의 rn 빼기 1. 근데 얘 어퍼바운드죠. 그러니까 무조건 작죠. 그러니까 이거 극한으로 보내줘도 부등식의 논리는 바뀌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시수열임을 저도 근데 이제 저는 유리수의 코시수열만으로도 그거를 만약에 어떤 그것들의 극한값을 숫자로 인정해서 사칙연산을 정의하고 그 집합을 실수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실수체가 된다라는 얘기고. 근데 근데 이게 지금 완비성인지는 제가 일단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일단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증명했다가 된 거죠. 어퍼 바운드가 있는데 가장 작은 어퍼 바운드를 찾은 거죠. 사실. 완비성 공리 네, 보인 거죠.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 그 코멘트 있으시면 제 말 끊고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건 사실은 여기 지수법칙 쪽인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목표를 이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 채널지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연속이면은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갔다가 자유자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연속의 본질 연속이 말하는 게 그거지 않느냐라는 말을 해주셔서 거기서 제가 했던 거고 사실은 그 수열의 그 함수의 연속이라는 것은 입실론 델타 맞지만 그 수열의 논리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x0로 가 얘가 이거라는 것에 이제 수열의 동치 조건은 모든 그 x0로 가는 수열에 대해서 리미트 어, 그 fxn이라는 치역에서 잡은 수열은 fx0로 가는 이게 사실은 연속의 정의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얘는 지금 뭐죠? f의 리미트가 안에 들어가 있는 꼴이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x0니까 맞죠? 그래가지고 저거를 그냥 지수의 얘기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걸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 AN은 기본적으로 수렴을 해야겠죠. 알파로 수렴할게요. 그리고 그냥 제가 편하게 저거 인크리징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그냥 상관없죠. 괜찮죠?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크리징으로 잡고 저게 코시 수열임을 보이고 그리고 저 코시 수열이 x의 리미트 an 즉 x의 알파로 간다라는 걸 보여야 돼요. 그렇죠? x의 an이라는 어떤 수열, 그렇죠? 그래서 코시 수열임을 먼저 보여야 되는데 일단 제가 저걸 인크리징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수가 증가 함수라는 건 알고 있죠. 연속 함수인지 몰라도 적어도 증가 함수인 건 잘 알아요. 저희. 그렇죠? 그래서 증가 함수라는 사실을 써서 이렇게 증가 함수라는 사실을 써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어 AN이 일단 슈프리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라고 하고 요 이거를 지금 코시수열의 그 입실론 안에 가두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이거를 코시수열의 입실론 안에 가두는 게 목적이라서 어 얘 x의 am승을 앞으로 한번 빼줘요. 근데 기본적으로 x의 몇 승 다 이제 양수죠. 이건 맞죠. 뭐 이거 사실은 자명하잖아. 양수잖아. 그래서 양수니까 절대값 빼주고 이렇게 해줘. 근데 그 이게 지금 AN보다는 무조건 알파가 더 크거나 같으니까 증가함수의 논리에서 이 부등식 성립하죠. 맞나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 부등식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 AN과 AN이 지금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코시 수열이죠. 그래서 코시 수열이라서 저 AN과 AM을 지금 얘를 이건데 그 여기서 어떤 임의의 어떤 1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수라고 할게요. 1보다 큰 수에 대해서 후시수열이니까 이런 거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AN이 AM보다 더 크다 했으니까 얘 절대값 날려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등식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것 또한 사실은 어떤 논리로 제가 화나는 거냐면은 x는 k분의 1이라는 것은 이미 아까 그 사연 선생님께서 해주신 대로 잘 알려져 있다고 하면은 얘는 x의 k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어 0으로 수렴하겠죠.
왜냐면 x의 k분의 1, x의 n분의 1이라는 게 이제 x의 n분의 1제곱이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1로 갈 테니까 x의 제가 k라고 할게요. k-1은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얘도 입실론을 잘 잡아주는데 입실론을 트리키하게 x분의 1 입실론 이걸로 잡아주는 거예요. 트리키하게. 더 크다는 걸 생각해주면 그래서 이거 입실론으로 잡을 수가 있어. 되게 트리키하긴 한데 되게 테크니컬하긴 한데 입실론적으로 잡아주고 그래서 코시수열이 돼요. n과 m에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어떠한 m이 있겠죠. m이 있고 그리고 m과 n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제가 한 거는 지금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거에서 일반성을 잃지하고 AM보다 AM 이거를 쓴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네, 한마디로 여기에서 이 AM과 AN은 지금 제가 잡은 거는 유리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면서 약간 좀 긴가민가한데 제가 잘 맞게 생각하는 건지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지적해 주세요. 저 그 증명 들으면서 약간 불편한 부분이 네, 이제 절대값 x의 an승 빼기 x의 am승은 이제 x의 am승 밖으로 뺐잖아요. 네, 네, 네. 네네. 근데 그게 저희가 아직 지수법칙 증명을 안 한 상태인데 저렇게 밖으로 뺄 수 있나? 그러니까 아, 좀 맞아. 일단 유리수의 지수 법칙까지는 그냥 n제곱근만 보여도 딱 되는 거는 괜찮으시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거를 이제 무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싶은 거였죠. 리미트 a. 그리고 a에는 유리수를 가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 그러면 네네. 유리수에서는 지수법칙이 지금 된다고 가정하고 네네네네. 아, 네네. 그, 아까 해주신 질문이 뭐였죠? 지금 그 식에서 절대값 x의 an승 빼기 x의 am승이 이제 x의 am승을 밖으로 빼고 x의 an승 빼기 x의 am 빼기 am승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x의 am승을 밖으로 빼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직 지수 법칙이 증명 안 된 상태로 이걸 쓰는 줄 알고 그러면 증명이 안 된 상태면 이걸 뺄 수 없지 않냐 요거를 질문했었습니다. 그, 루딘 책에서도 저희가 했었을 때처럼 그 n제곱근만 보이면은 유리수 지수의 존재성 그리고 유리수 지수까지 지수 법칙은 그냥 한 번에 쫙쫙쫙 되어 버려서 그리고 이제 무리수의 존재성 그리고 무리수의 지수 법칙은 또 다시 해야 됐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유리수의 지수 법칙처럼 안 되고 그 다 슈프리멈으로 해서 지수 법칙을 무리수의 지수 법칙은 또 다 슈프리멈으로 해서 되게 복잡했었는데 네, 일단 유리수기 때문에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선생님들도 질문 있으시면 또 지적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맞는 건 아니고 그냥 네, 저도 검토받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하시려는 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증명 활용해서 이제 AN이 유리수일 때뿐만이 아니라 무리수일 때도 이걸 적용하고 싶다로 보면 될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확히 이거는 이제 유리수열로 생각한 거고 그쵸. 그래서 이거 유리수 하에서 이게 성립을 하면은 이제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되면은 이게 얘가 무리수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리수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걸 보이고 있는 거죠. 잠시만요. 제가 어 사실 여기서 저도 좀 애매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되려면은 이게 먼저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거를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거를 그냥 이거의 극한값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 그, 그 수열의 극한이 코시 수열의 극한이 존재하면은 그거를 실수라고 인정하자라는 논리에서 저는 일단 가둬놓기는 했는데 뭔가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그 논리 깡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유리수열과 유리수열의 극한은 적어도 포시수열이면은 적어도 그게 존재한다. 그래서 일단은 무리수까지는 다 만들어낸 거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뭔가 확신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일단 그렇고요. 아, 계속 얘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제가 저도 지적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왜냐면 제가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만약에 그 x 마이너스 알파라는 게 이게 음,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애매한 거는 뭐냐면요. x의 알파가 진짜로 존재하는가? 이거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 하면.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리미트 n x a n과 x의 리미트 a n은 같아서 연속이다. 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수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은 지수 법칙이 보장되어야만 지수함수가 연속임을 보일 수 있다가, 아, 지수함수가 유리수 지수 법칙까지는 보장이 되어야지만, 유리수, 유리수의 지수, 지금 제가 말이 꼬이는데, 지금 말을 못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막히고 있습니다. 이건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되고, 다른 방식으로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포인트를 넘어가고, 만약에 그 x의 an이 정말로 x의 알파로 가느냐에 대한 관점은 여기서 이제 x의 an 빼기 사실은 나누기인데 그래서 x의 an 빼기 알파가 1로 가느냐를 보이고 싶은 건데 이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풀어 써줘요. 그래서 그냥 x의 an을 x의 알파로 나누었다가 x의 알파로 곱해준 걸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얘 얘를 아까는 저희가 AN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얘를 그냥 AN 빼기 알파니까 얘를 YN으로 해줘. YN을 해주면은 얘가 0으로 가죠. 왜냐면은 AN이 저희가 알파로 간다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얘가 YN이 0으로 가죠. 그래서 얘도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이러한 K분의 1을 마구마구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K분의 1과 YN과 K분의 1 사이에 YN이 끼게 되는데 얘를 AN-알파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어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얘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가 그 X의 마이너스 K분의 1과 X의 K분의 1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수가 이제 증가함수니까 지수함수가 증가함수니까 이 사이에 껴있어서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갑니다. 그래서 조임 정리에 의해서 얘도 1로 가요. 그래서 그냥 1 곱하기 x의 알파가 돼서 그냥 x의 알파가 된다는 거죠. 논리죠. 근데 제가 이거는 그, 어, 보면서 한 레퍼런스가 긴 있는데 그, 저도 논리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 이게 쉽지 않아서 일단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하게 되면은 이거를 좀 더 논리적으로 보완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정말로 이제 코시수열, 그 수열의 논리를 해서 지수함수의 연속성을 보였기 때문에 지수 법칙이 그냥 다 돼버리는 거죠. 왜냐면 지수함수가 연속이면은 지수 법칙은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지수 함수가 연속이라는 거를 통해서, 지수 함수의 연속이라고 제가 말을 썼어야 되는데, 여기 지수 함수의 연속인데, 사실은. 죄송한데, 네네. 지수함수가 연속이면 왜 지수법칙을 볼 필요가 없는지 혹시 말씀 네. 주실, 네. 제가 아마 앞에 레코딩을 못 본 것 같은데. 네. 어, 만약에 지수 법칙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래서, 네. 만약에 지수 법칙이라고, 잠시만요. 네. 그 지수 법칙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x의 제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면은 얘가 x의 알파, x의 베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x의 알파에다가 베타 제곱이라는 걸 하면은 x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건데 어 이게 만약에 얘가 an의 극한값이라고 하고 얘가 bn의 극한값이라고 하고 잠시만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었고요. 예전에 생각했었던 논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음, 이거를 만약에 얘를 이제 연속이기 때문에 얘를 수렴하는 수열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얘도 이제 유리수가 되고 얘도 유리수가 되어서 유리수와 유리수의 지수 법칙은 성립하기 때문에 얘를 an 플러스 bn으로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음, 네.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뭔가 제 말이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너무 허술한 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좀 까먹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한 방식에서는 이렇게 답변 드리는 게 생각이 났고 이거는 네, 네.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슬랙에 답변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보완해야 되는 것은 근데 저는 제가 그 몇 가지를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저는 그 일단 저는 정확히는 사연 선생님께서 해주신 n분의 1제곱 그러니까 n제곱근의 그 존재성을 보이는 것은 저는 일단은 코시술로 보이는 건 실패했어요. 실패를 했고 그래서 그 호시수열이면 완비성 공리가 되기 때문에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그, n제곱근이 존재한다. 이것까지는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있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완비성 공리로 보이는 지수의 존재성은 귀류법이잖아.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고 크거나 작다고 하자. 그러면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작다라는 걸 보이는데, 그거는 간접 증명이잖아. 직접적으로 뭔가 값을 딱 는 하고 등으로 구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수열의 논리는 극한값이 진짜 딱 이게 존재한다 이걸 보여야 되는 거라서 직접 증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개가, 어, 증명 방식에 있어서 연관성이 거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도움이 될게, 서로. 하나는 귀류법이니까 그냥 말이 되게 한 거고, 하나는 진짜 계산해서 구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일단 두 증명 관계를 연결짓기는 일단은 좀 거리를 좀 두고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회의적이었고. 그래서 코시수열이 저한테는 그냥 가장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코시수열은 유리수열만으로도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괜찮았어요. 마음에 들었던 건 그거였고, 그리고 제가 가정한 거는 유리수의 코시수열을 수렴한다고 하고 그 수렴하는 그 어떤 게 존재한다. 숫자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걔네들과 유리수의 합이 총합이 실수고 사칙연산이 잘 된다. 물론 사칙연산이 잘 되는 것까지는 그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리미트 AN과 이거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BN 이거의 극한의 계산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의를 할 때 원래는 저희가 이거 완비성 공리에서 입실론 데이터로 증명해야 되는 건데 저 두 개를 숫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물론 가정이 있어요. AN과 BN은 무조건 코시수열이에요. 코시수열이에요. 그리고 레이셔널, Q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칙연산을 저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여기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코시수열과 코시수열로 하면은 코시수열과 코시수열의 사칙연산은 코시수열이라는 것만 보이면은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어떤 숫자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은 이제 어 그러면은 이제 알파랑 어떤 유리수 R이랑 어떻게 더하냐? 얘는 극한값으로서 어떤 수열이고 얘는 하나의 숫자인데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코시수열을 AN이라고 하고 얘를 만족하는 코시수열을 그냥 R부터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하나로 지키는 걸로 생각해주면 그냥 그럼 가능하죠. 그래서 극한값이랑 유리수를 더하는 것도 돼요. 수열의 관점에서. 저런 식으로 해주면은 사칙 연산이 잘 되고 그럼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저게 이제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까지는 만족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론 다 되는데 그러면 수열의 관점에서 정말로 지수 법칙과 지수 함수를 다뤄야 되는데 뭔가 어디서 막 찾고 찾다가 뭔가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긴 했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완벽하진 않고 대충 지금의 아이디어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모른다가 그냥 최종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제 얘기에. 네. 혹시 또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쭉 들었을 때 가장 핵심은 이제 호시 유리 수열로 그 무리수 극한값을 이제 정의할 수 있다. 요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유리수 하에서는 뭐 지수법칙 이런 걸 보이는 게 간단하니까 이제 그 코시수열, 유리 코시수열을 활용하면은 이제 실수까지 확장할 수 있다. 네, 네. 큰 그림에서는 잘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부 과정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안 틀리고 엄밀하게 할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일단 문제가 되는 거는 제가 지금 약간의 그걸 비약이 있어서는 잠시만요. 음, 제가 한 비약에 있어서는 지금 이미 애시당초 그 지수 중에서 지수 법칙에 실수의 지수가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 리미트 AN을 지수에다가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을 잘 못하는 게 첫 번째가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좀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있고, 그리고, 네, 그거를 해결해야 돼. 사실은 지수의 존재성을 하려면 그걸 보여야 되는데, 그 파트를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제가 저 지수법칙이라고 해놓은 저 수열로 바꿔서 수열이 또 유리수니까, 수열항이 유리수니까 또 저렇게 해가지고 또 수열로 보내버리는 이 논리가 정말로 타당할까?
정말 여기서 이게 완벽한 논리인가? 그걸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저도 X의 알파를 실수라 하고 X의 알파승이라 했을 때 애초에 이걸 저희가 정의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루딘 1-6번 풀 때도 그걸 정의를 안 했으니까 어떤 셋을 잡아서 그 셋의 수프리멈을 뭐 X의 알파승이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한 것처럼 수열에서도 뭔가 X의 알파승을 어떤 수열의 언어로 정의를 해야 이걸 논증을 진행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음, 제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 여기 어퍼 바운드로 말 고치면 다 될 것 같거든요. 그쵸? 소시수열인 거 보이려면은 저거 슈프리멈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퍼 바운드고 유리수라고 해버릴까 하죠. 그러면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비약이 없죠. 그쵸? 네, 유리수라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퍼 바운드라고 하면 괜찮죠.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고는 리스트 어퍼 바운드라고 해도 되는데 그게 무리수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수 어퍼 바운드라고 해버리고 하면은 사실은 소시수열인 걸 보이는 데는 문제가 없죠. 소시수열인 거 보이는 데는 문제가 없고 2분 내로 좀 마무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인데. 그렇죠. 2번에서는 지금 알파가 무리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그게 문제고, 음, 이거를 먼저 보였어야 돼. 일단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가 어디로 향하는지, 일단 토시수열이어서 수렴은 하는데, 어디로 가는가. 이거를 정확히, 세팅을 하면 안 되는 상태고, 그쵸? 제가 여기서 저거를 함부로 알파라고 해버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음, 아니면 뭐 X 알파를 정의할 때 이제 XAN들이 수렴하는 값을 X 알파로 정의한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X의 알파승이라는 말 자체를 정의 안 하고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코시 수열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보면 어떨까? 음,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렇게 제가 좀 컨스트럭션 해둘까요? 유리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숫자들이 존재하니까, 그러면 걔네들로 만든 수열의 극한도 다 존재한다고 하죠. 그쵸. 그러면은 실수의 소시수열들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하죠. 라고 해버리면은 X의 AN이라는 건 존재하고, 그리고 얘의 극한, 또 소시수열이니까 존재한다라고 하자. AN이 실수면 X의 AN승이라고 쓸 수 있을까요? AN이 실수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AN은 유리수고요. 네. AN은 유리수고 얘는 실수예요. 그래서 음, 그 실수들까지 포함해 준 것도 조차도 코시수열이면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유리수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자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극한값 다 포함했으니까 또 실수열의 극한값이 코시수열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하자. 라고 하기에는 이미 리스트 오브 바운드가 되어 증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매 한 가지인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이번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연속이라고 하면은 바로 지수 법칙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겠습니다.